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회사원입니다. 제 사연은 좀 황당한 사연입니다. 저는 직장 동료와 같이 나이트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자주 놀러 가던 곳이었고 지명 웨이터도 있었습니다. 돼지 엄마라는 웨이터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고 저는 동료와 같이 오늘은 꼭 여자를 꼬셔서 나오자고 마음먹고 옷도 정장이 아닌 사복으로 갈아입고 놀러 갔습니다. 나이트에 입성을 해서 저희는 룸을 하나 잡았습니다. 들어가서 술과 안주가 나오자마자 돼지 엄마는 여자분을 한 분 데려오네요. 이미 술이 많이 취해 있던 분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혀주면서 제 동료에게는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나가네요. 그녀는 너무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더니 갑자기 저의 다리 위로 올라오시네요. 그러고는 키스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 동료는 눈이 커지면서 잠시 나가 있겠다고 눈치를 주고 나가더라고요.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녀는 저를 안고 키스를 하다 얼굴을 비볐다가 하면서 나가자고 합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동료가 들어왔고 눈치를 보더니 일단 올라가라고 하네요. 좀 이따가 전화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고 근처 모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20분 만에 그렇게 사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귀엽고 이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기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잠이 들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 다시 나이트로 오라고 하네요. 저는 일단 그녀에게 쪽지를 하나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나이트에 다시 가보니 제 친구가 여자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앉아있던 그녀는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후에 그녀가 잠시 자기 자리에 다녀온다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동료는 저에게 좋았냐고 물어보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너무 술에 취해서 기억도 못할 것 같아서 쪽지를 남겨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대박이라며 좋았겠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동료와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명의 여자분들이 왔지만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모텔에 두고 온 그녀가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여자분 2분과 같이 나가서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고 싶었지만 저만 재미 봤다고 그럴까 봐서 기분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나와서 노는데 저는 전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맞춰줘야 해서 어떻게 하던 동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그녀들과도 헤어지게 되었고 동료는 술도 취해서 집에 간다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나요. 저는 집으로 갈까 하다가 모텔에 두고 온 여자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모텔 쪽으로 갔고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네요.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자분은 누구세요?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까 나이트에서 같이 온 사람이라고 했더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따라서 들어갔고 그녀는 침대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혹시 제 가방이랑 못 봤냐고 하네요. 저는 올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자분은 전화기도 없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더니 본인 전화로 전화를 하더군요. 친구가 받은 것 같았고 그녀는 싸우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괜히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분이 온다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로 오면 제가 중간에서 정말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네요. 그녀는 침대에 앉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무언가 궁금했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네요. 저는 거짓말을 조금 했네요. 일단 술이 많이 취하셔서 저보고 나가자고 하셔서 여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도 나누었고 잠든 사이 잠시 편의점을 다녀왔다고 했네요.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엑스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다. 그녀의 친구는 방에 들어오며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친구분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듯 물어봅니다. 그녀의 친구 손에는 가방이 2개나 들고 있더군요.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친구분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지만 화가 나서 그런지 술에 취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안 보이더군요. 술 취한 여자 2명 가운데 서서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이 자식 귀엽네라고 하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고 내 친구랑 좋았냐고 물어봅니다. 저의 양 어깨를 붙잡고 저에게 키스를 해버립니다. 옆에 있던 여자분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을 꺼냈지만 그녀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에는 그녀들이 뒤섞여서 저는 그녀들의 놀이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건지 울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들으면 행복해 보일 얘기 같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은 정말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해서 일단 몰래 혼자 나왔네요. 다음날 동료를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주었더니 동료는 진짜냐고 물으며 좋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진짜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했지만 동료는 믿지를 않네요.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죠.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추억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생기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정말 좋았던 것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좋을 것 같네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 10년 차, 저는 바쁜 업무에 치여 불규칙하게 변한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굳고 뱃살이 나오며 점점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이 탁구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걸 보며 같이 해보려 시도했지만 스트레칭 한번 하지 않아 뻣뻣해져 버린 몸으로는 당장 그런 운동을 시작하기는 힘들었죠. 20대 때까지만 해도 몸이 탄탄해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었지만 지금의 제 몸을 보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수년간 연애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이대로 점점 더 망가지는 몸을 지켜만 볼 수 없어 꼭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하며 퇴근하는 길에 집 앞에서 반짝이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필라테스 신규 오픈 이벤트, 체형 교정, 몸매 관리, 다이어트. 평소 필라테스라고 하면 여자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왔기에 관심이 없어 유심히 쳐다보지 않았던 간판이 이상하게 그날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었고 퇴근 후 필라테스 학원에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상담을 위해 들어온 원장은 30대 중반 정도로 제 또래처럼 보이긴 했지만 엄청나게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수년간 연애를 하지 않아 멈춰버린 줄 알았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쓰지 않아 멈춰버린 줄만 알았던 곳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필라테스는 당연히 20대 중반 어린 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다 보니 조금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그런 어린 여자들에 대한 환상을 한 번에 깨트릴 정도였고 이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상담 내내 너무 아름다운 그녀에게 저는 넋이 나가버렸고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했고 다음 날부터 그녀를 보기 위해 매일매일 학원으로 갔죠.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등록하려고 했지만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학원 가는 길이 항상 설레었어요.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수강생 6명 중 저 혼자 남자여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이내 적응을 하고 다른 수강생들과 잘 어울려 지내며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녀를 짝사랑하며 하루하루 학원에 나갔지만 수업만 끝나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사라지는 그녀에게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하고 한 달, 2달 시간은 흘러가고만 있었어요. 어느 날은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용기 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따라 나가는데 차로 데리러 온 남자에게 환하게 웃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역시 남편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기에 제 마음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다닌 수강생 한 명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나름 서로에게 정이 들었던 수강생들끼리 간단하게 송별회를 하기로 했어요. 수강생 중 한 명이 선생님도 데리고 가자고 하였고 저는 그녀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하며 송별회 자리로 갔고 다행히 제 옆에 앉게 된 그녀와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름과 나이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녀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죠. 그중 가장 놀란 사실은 최근 3년간 남자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의아해하며 지난번 학원 앞에서 우연히 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녀는 웃으며 오해하실 만하지만 그 사람은 친오빠였고 직장 퇴근하는 길에 집으로 같이 간다고 하였어요. 저는 팔째 끓듯이 기뻤지만 티를 낼 수 없었고 그래도 그날부터 그녀에게 조금 더 용기 내어 다가가기로 하였어요. 학원 수업 때마다 커피와 쿠키같이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다 주었고 수업이 끝나고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준다며 쫓아나가기도 하였죠. 그렇게 매일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가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저는 용기 내어 그녀에게 고백을 하였고 저의 진심을 알게 된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죠. 그날부터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이어갔어요. 30대 중반까지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거침없이 서로를 빨리 알아가게 되었고 매일 수업이 끝나면 누가 뭘 할 것 없이 수업을 진행했던 그 방에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욕구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기구 위에서나 상담실에서나 화장실에서도 거침없이 사랑을 나누었죠.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걸 쏟아내며 더 깊이 사랑에 빠지고 말았고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녀와 수업 후 관계를 가진 뒤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면 항상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달라고 하였고 절대 집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집에 가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저에게 선을 두었고 저는 결국 미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내려준 지하철역에서 다시 나와 근처 빌라촌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녀의 집을 알게 된 저는 조금 더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고 조금 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한 남자와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 남자는 그녀가 예전에 친오빠라고 말했던 남자였죠. 저는 한 번에 그녀가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그녀에게 사실 어제 그런 모습을 봤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어떻게 미행을 할 수 있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말을 하며 돌변해버렸고 저는 그동안에 함께한 시간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의 남편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말하니 그때부터 그녀는 또 태도를 바꾸어 펑펑 울며 무심한 남편과 달리 자상한 저에게 너무 끌려 거짓말을 했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저에게 협박을 하던 그녀의 얼굴을 본 뒤부터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고 분노가 차올랐고 그녀의 약점을 잡고 있는 저는 그때부터 그녀를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매일 수업이 끝난 뒤 사랑을 나누었고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에는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사랑을 나누었죠.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여전히 너무 아름다운 그녀에게
모든 걸 쏟아내며 제 욕구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아이가 없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키스를 하면서 안방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제 욕구는 매일 더 강해졌고 온갖 스릴 있는 행동을 하며 그녀와 미래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저와 남편 두 남자의 모든 욕구를 받아내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아름다운 여자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만남을 평생 이어나가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6살 남성입니다. 다들 그렇듯 요즘 시국에 여자 만날 계기도 점점 없어지고 소개팅도 확 줄다 보니 여자친구 없이 지낸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소개팅 시켜줄 테니 당장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잔뜩 꾸미고 약속 장소로 가봤더니 20대 중반이나 될까? 꽤 어려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애들과 친구가 함께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술이나 잔뜩 마시고 재밌게 놀아보자고 하길래 오케이 하고 술 마시러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여자들이랑 술게임도 하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러다 제 옆에 있던 여자애가 갑자기 제 다리를 베고 눕더라고요. 술이 많이 취했는지 웅얼웅얼거리며 오늘부터 오빠랑 1일이라고 제 다리를 잡고 놔주질 않더라고요. 살짝 귀엽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사귀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그 애가 불편하고 졸린지 괴로워하길래 집에 보내주려고 주소를 계속 물어봤어요. 대답도 못하고 계속 머리만 까딱거리며 누워있길래 친구한테 주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더니 둘은 2차로 술을 더 마시러 갈 거라며 그 여자애랑 2~3시간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더라고요.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읽어버린 터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취한 여자를 데리고 3시간 동안 어디가 있을 데도 없고 어째야 하나 주위를 둘러보다 한 블록 정도 걸어가니 모텔촌이더라고요. 깨끗해 보이는 모텔 하나가 보이길래 얼른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데스크에 아무도 없어서 저기요 몇 번 부르고 기다리고 서 있었더니 모텔 사장인지 제 또래로 보이는 엄청난 미모의 여성이 잠시만요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제 옆에 여자가 있는데도 그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자 사장의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환한 미소만 눈에 들어왔어요. 딱 붙는 랩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군살 하나 없는 몸에 착 감겨있는 원피스 목부터 가슴골까지 하얀 피부를 가진 정말 제 이상형 같은 여자였어요. 객실 키를 하나 주며 저쪽으로 가시라고 끝까지 미소를 보이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더라고요. 내 옆에 이 아이가 아닌 저 여사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으로 온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여자아이를 눕히니 갑자기 제 목을 끌어당기면서 뽀뽀를 하질 않나 오빠 오빠 하면서 애교를 떨고 제 티셔츠를 벗기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이게 웬 떡이냐 물 흐르듯이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자꾸 밖에서 본 여사장의 실루엣이 겹쳐지면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괴로워하더니 침대 위에 먹은 것을 다 토해버렸어요. 치우고 또 치워도 도저히 제 힘으로는 깨끗하게 치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스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203호인데요. 같이 온 일행이 침대에 실수를 해서 침구류를 좀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5분쯤 흐른 후 딩동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신 것 같아 문을 열었더니 여자 사장님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티를 벗고 있었고 땀에 흠뻑 젖어 있어서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자 사장도 살짝 무안해하더니 지금 당장 청소를 할 수가 없다며 아래층으로 방을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얼른 티를 입고 그 여자애를 들쳐업고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자고 어디 있냐고 묻는데 순간 잘됐다 싶었어요. 저희 그냥 가겠다고 여사장에게 말했더니 조금 난감해하며
다음에라도 오셔서 대실 사용하시라고 친절하게 말하더군요. 친구가 모텔 앞으로 택시를 타고 왔길래 여자애만 얼른 태우고 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자꾸 같이 가자고 타라고 했지만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리더군요. 친구들을 보내고 바로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여자 사장이 데스크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가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여 사장이 깜짝 놀랐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알겠다는 듯 일어나더라고요. 모텔 간판 불을 끄고 만실이라는 표를 세워두고는 102호 열쇠를 집어들고 같이 102호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렇게 들춰보고 싶었던 그녀의 치마 속에 하얗고 매끈한 다리가 보였어요. 몸매가 정말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살결이 정말 뽀얗고 부드러워서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들길래 턱을 잡고 그녀의 입술을 느꼈습니다. 전혀 흥분해 보이지 않던 그녀도 가쁜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그대로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는 그녀의 다른 곳들도 천천히 음미하며 느꼈습니다. 그녀가 가끔 내뿜는 숨소리에 저는 점점 더 흥분해 갔지만 아직 사랑을 나누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더 그녀를 탐닉하다가 그녀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자 조그맣게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그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소중히 다루고 싶었지만 욕구가 절제가 되지 않아 거칠게 몇 번을 이어갔어요. 한참 동안 제 모든 욕구를 그녀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너무 지쳐 잠시 누워 있었어요. 반대쪽을 보고 누워있는 그녀를 뒤에서 힘껏 안았는데 제 품속에 쏙 들어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더니 저 혼자 102호에 덩그러니 누워있더라고요. 그 여자와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궁금한 것도 정말 많았고 앞으로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얼른 문을 열어보니 데스크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 사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황당해서 우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데스크에서 남자 사장님께 그 여자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어떤 사이인지 또 통감이 안 잡혀 불쾌하실 수도 있어서 묻지 못하고 모텔을 나왔어요. 그날부터 술을 함께 마셨던 여자애와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굳이 더 보고 싶진 않았는데 그 모텔 근처에 가고 싶어 일부러 만들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모텔 앞을 스치며 데스크 쪽을 슬쩍 봤지만 항상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결국 전 그 여자애와 사귀게 되었어요. 저를 다 채워주진 못했지만 나름 귀엽고 싹싹한 아이라 점점 마음이 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아무렇지 않게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그 모텔을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어요. 여자친구가 툴툴거리며 다시 잡더라고요. 그 여자 앞으로가 카드를 내밀고 키를 받으며 살짝 손이 스쳐버렸는데 몇 달 전에 그녀와 있었던 그 몇 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지나가며 순간 전율이 흐르고 저의 그곳에 힘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여사장은 조금의 어색한 기색도 없이 203호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활짝 웃으며 안내하더라고요. 저만 그녀의 숨결과 손길을 못 잊었던가 보네요. 203호의 문을 열자마자 여자친구와 거칠게 한참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여름밤에 꿈처럼 지나갔던 그녀와의 몇 시간은 잊히지 않고 또 잊을 수 없겠지만 저는 다시는 그 모텔 근처에 가지 않기로 다짐하며 여자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에게 얘기가 부끄러워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던 3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성격 자체가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남들 눈을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생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확신으로 변했어요. 연애 때도 남편이 잠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 오래 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밤을 새도 크게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건지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안 자는데 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의 밥을 챙겨주고 출근을 시킨 후 집안일을 합니다. 그 후 소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힘들어져요. 남편은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무조건 사랑을 나누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황이든 무조건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몸살이든 뭐든 딱 사랑을 나누고 나서 다시 씻고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신혼이고 연애 때부터 잠자리가 잦았으니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매일같이 이러니까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무슨 숙제처럼 꼭 그 시간에 무조건 해야 하냐고 그런 게 불편하고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온종일 일하면서 참아서 그런다고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싫다는 거냐고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밀린 드라마를 보려고 소파에 앉으면 또 하자고 해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옷을 가볍게 입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점점 자꾸 건드리니까 저도 모르게 한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드리는 남편이 불편하고 싫어서 그런 거 맞는데 뭘 입어도 상관없이 자꾸만 남편은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슬금슬금 건드리는 남편에게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화를 버럭 낸 적이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건드리라고 내가 무슨 물건이냐고 발정난 사람 같다고 화를 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너무 화를 낸 게 마음에 걸려서 방에 들어가 봤는데 남편이 글쎄 울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울고 있길래 오히려 제가 더 당황을 해서 왜 울고 있냐고 울지 말라고 달래고 또 달래줬어요. 이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제가 너무 좋아서 보면 자꾸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안아주고 달랬는데 그 상황에 결국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벽 시간이에요. 겨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는데 자꾸 남편의 손길이 느껴져서 살짝 눈을 떠보면 저를 깨우려고 합니다. 살살 간지럼을 태우며 제가 깨길 바라는 눈치인데 절대 깨기가 싫어서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해요. 저기서 깨면 또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제 남편은 정확히 말하면 잠을 안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자고 자꾸 사랑을 강요하는 게 큰 문제예요. 하루에 3번, 하다못해 5번도 요구를 하는데 저는 지쳐 쓰러져 골아 떨어지는 편이고 남편은 안 잡니다. 원래 안방에 TV가 없었는데 남편이 TV까지 달아놓고 내내 제 옆에서 딴짓 하다가 저를 깨우고 이게 저희 부부 일상이에요.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해서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 7개월 만에 10kg가 빠질 정도로 너무 힘겨워요. 자세하게는 아니고 대충 남편이 너무 하자고 해서 힘들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저처럼 당해본 사람들이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 텐데 안 당해본 사람들은 그저 부러운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싫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제가 친정집 핑계 삼아 친정집에 일주일 정도 있던 적이 있어요. 한 2일 정도 남편의 요구 없이 편하게 자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2일 저녁에 남편이 연락도 없이 친정에 왔고 저희 부모님은 사위 왔다고 2팔 벌려 반겨주셨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설마 했던 게
남편이 부모님 드릴 선물을 잔뜩 사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빈손으로 간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그날따라 피곤하다며 자고 가겠다고 했고 피곤하다는 말을 거의 처음으로 들어본 거라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방에 들어와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먼저 잠들었거든요. 저는 친정엄마 뒷정리 도와주고 나중에 들어와서 친정집이고 하니까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3초 정도 지나니 슬금슬금 또 더듬는 남편의 손길이 느껴져서 미쳤냐고 했어요. 여기 부모님도 다 계신데 제 정신이냐고 당장 그만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소리 없이 조용히 하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2일이나 못해서 미칠 것 같았다면서 위로 올라오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5일 뒤면 집에 갈 걸 뻔히 아는 사람이 장인 장모집까지 찾아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미친 사람 같다며 소리를 질렀고 곧장 친정집에서 끌고 나와서 차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신이 짐승이냐고 왜 그런 걸 못 참냐고 물으니 남편은 제게 사랑하는 사이고 부부인데 왜 참냐고 하더군요. 저 말을 듣는데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자꾸 이런 식이면 당신이랑 못 살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친정집에도 남편이 자꾸 찾아와서 홀로 저렴한 숙소 하나 얻어서 2주 정도 지내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 2주 동안 남편은 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하도 전화를 하는 탓에 제 핸드폰은 2주 내내 거의 꺼뒀어요. 친정집과 지인들이 걱정할까봐 여행 중이라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돌려서 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미쳐가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 힘겨워해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번 해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을 해버리니 체력적으로 죽을 것 같아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제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참 여름 장마로 지난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다 말다 하더니 장마 끝자락이 된 건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비가 많이도 내렸던 주말 밤이었습니다. 하필 장마 시즌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짐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지금 막 이사 온 모습 그대로 둔 채 내버려 뒀네요. 오늘은 주말이라 맘먹고 대청소 겸 짐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에 밖에 한번 나가지도 못하고는 어느덧 밤이 되었네요. 이번 코로나 여파로 원래 살던 집 전세를 못 올려주는 바람에 경기도 끝자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택시도 잘 잡히지도 않는 안쪽 동네였어요. 그래도 빚 없이 갈 수 있는 넓은 집이 여기뿐이라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한 지 일주일째 되었네요. 짐 정리를 하다가 간단히 뭐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싶어서 편의점을 가려고 대문 밖을 나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옆집 문 앞에서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비를 쫄딱 맞고 가만히 서 있네요. 우산이라도 하나 갖다 줄까 잠시 망설였다가 괜히 오지랖인 것 같아서 그냥 제 갈 길을 갔어요. 한 10분 넘게 걸었더니 편의점이 보이네요. 들어가서 맥주랑 마른 안주랑 필요한 건 몇 가지를 담아 계산대로 가려는데 괜히 보리차 티백에 눈이 가네요. 보리차 한 팩 들고 계산했습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펴서 느릿느릿 집으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여자가 빗속에서 그대로 서 있네요. 제가 본 후로 좋게 30분은 넘었는데
언제부터 왜 저기서 저렇게 비를 맞고 있는 건지 아무래도 제 우산을 줘야겠다 싶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우산, 이걸 쓰세요. 힘이 하나도 없는 눈빛으로 잠깐 제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봅니다. 우선 부축해서 저희 집에 잠시 들어가자고 하고 현관 앞쪽에 앉혔습니다. 기운이 없는지 벽에 기대서 눈을 감더라고요. 문득 보리차 티백을 사왔던 게 생각이 나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 물이 끓길래 따뜻하게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는 그녀에게 거기서 그렇게 비를 쫄딱 맞고 있던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고 힘드시면 들어오라고 하며 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른 수건 하나를 내밀었는데 얼마나 비를 맞고 있던 건지 수건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 하나 더 주며 편한 곳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으시라고 말하고는 하던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에 곁눈질로 살짝 보았더니 부서질 것처럼 마르고 하얀 몸매에 꽤나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더라고요. 옷이 비에 젖어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그녀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대로 두면 감기 걸리지 않으려나 하는 마음에 따뜻한 커피를 끓여서 드리고 가벼운 이불도 하나 드렸어요. 비가 그칠 것 같지도 않고 택시도 안 올 것 같고 기다리는 분도 안 올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저쪽 방 하나 빌려드릴 테니 좀 쉬다가 가세요. 처음 보는 여자인데 나도 모르게 방 하나를 내주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겠다 싶어 아차했는데 그녀가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이삿짐 중에 옷이 있는 상자를 열어 티 하나에 반바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집에 있는 것이 참으로 어색했지만 기분은 무진장 좋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에 잠겨있던 중 스위치를 끄는 탁 소리에 욕실 쪽을 돌아보았어요. 어깨까지 다 보일 만큼 흘러내린 티에 젖은 긴 머리를 한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 보니 얼굴도 정말 예쁘고 다리며 허리며 라인이 정말 예쁘네요. 머리를 말리라고 일어나서 드라이기를 가져다 줬어요. 머리 말릴 곳이 마땅히 없으니 거실 안쪽 콘센트에 드라이기를 꽂고 서서 머리를 말리는데 고개를 숙이니 옷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라 보였던 거와 다르게 굉장히 볼륨이 있는 글래머러스한 몸매더라고요. 그녀가 머리를 다 말릴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드라이기 잘 썼다며 저한테 주는데 손이 스쳤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두 손을 제 손으로 감싸버렸어요. 그녀와 저는 순간 눈이 마주치고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소파에 앉길래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손이 좀 따뜻해지신 것 같나요 하며 어색하게 두 손을 놔주고는 TV를 틀었습니다. TV에서 마침 주인공 남녀의 에로신이 한참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용한 정막이 잠시 흐르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살짝 벌어지는 그녀의 입술을 느끼며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서로의 호흡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힘없이 뒤로 밀려지는 바람에 그녀가 제 아래에 눕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그녀에게 들이대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거부하지 않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추워서인지 떨려서인지 살짝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으며 저는 그녀에게 제 욕망을 다 쏟아냈습니다. 다시 그녀의 입술과 제 입술을 포개고 한참을 더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사랑이기에 너무 행복했고 설레인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했는지 제 품으로 쏙 들어왔고 둘 다 몰려오는 졸음을 못 참고 꼭 안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언뜻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눈을 뜨기가 두렵더라고요. 어제 그녀가 소리 없이 떠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이쁘고 아름답게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고요. 밝은 햇빛으로 비춰서 보니 어제 어두운 데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그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 있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제 눈길을 느껴서인지 그녀가 부스스 눈을 떴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제 얼굴을 끌어당겨 여기저기 몇 번 뽀뽀를 해주고 다시 제 입술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녀의 얼굴을 당겨 입맞춤을 시작했고 그렇게 다시 그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제보다 더 길고 깊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빗속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조금 후에 듣게 되겠죠? 그게 전 남자친구이든 짝사랑하는 남자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녀와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을 나눌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찾아온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결혼하기 전 20대 초반 만났던 첫사랑과의 뜨거운 사랑은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답고 예쁜 사랑을 한 것이 처음이었기에 결혼을 한 지금도 그때가 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술 한 잔이라도 하는 날에는 더더욱 그리운 그녀입니다. 그녀와 저는 그녀 집안의 반대로 인해 사랑의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슬픈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 그 사랑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고아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만남을 반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혼 가정도 많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흠이 아니지만 예전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결혼을 할 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는 20대의 꿈만 같던 사랑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애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녀가 잊힐 듯 잊히지 않으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카페 거래처에 유통업을 하던 저는 새로운 거래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던 그녀가 새로운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0여 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애타게 기다렸던 걸까요? 20년이나 지나 주름이 생기고 변해버린 얼굴이지만 저희 둘은 바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일을 하는 중에 갑작스레 만난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연락처만 주고받고 그날의 아쉬운 짧은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퇴근 후 짧은 만남이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아 잠자리에 누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며 잘 지냈냐, 결혼은 했냐, 보고 싶었다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찰나 그녀에게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냈어? 보고 싶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문자로 한참을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흰 문자로만 하는 대화가 답답해 바로 다음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저와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해보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그 한참 뒤에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 남자가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결혼 정년기를 놓치다 보니 40대 중반인 지금까지 솔로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연락하며 대충 들은 이야기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낸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멍청한 몹쓸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다음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눈이 부시도록 이쁜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저를 기다려주던 그때처럼 손을 흔들며 저를 반갑게 반겨주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게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그녀가 하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 아닌데도 실없이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슴 떨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가벼운 반주를 하고 그녀와 저는 한 잔 더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애할 때 자주 가던 호프집이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때 그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니 옛 생각이 더 떠오르며 우린 지난 이야기들을 하며 추억에 잠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다 보니 술이 취하고 새벽 2시가 되자 걸음걸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녀가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먼저 얘기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와 아이들 생각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내 팔을 부여잡고 싱그럽게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사슴 같은 눈망울에 바로 그녀와 함께 향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함께 갔던 모텔들은 세월이 지나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걷기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근처 제일 가까운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부축해서 들어가는데 내 주량을 한참 넘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바로 잡혔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미치도록 뛰는 심장은 밖으로 소리가 들려 그녀가 듣진 않을까 싶을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저에게 안기며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눈물을 보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그녀를 안아주는 그 순간 그 녀석이 움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 옆에 눕기도 어색하여 저는 조용히 소파에 누웠습니다. 소파에 누워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눈을 뜨더니 침대를 탁탁 치고는 옆으로 와서 누우라고 하네요. 조심스럽게 나는 그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와이프 앞에서는 반응도 안 하던 놈이 오늘은 뚫고 나오려 난리를 쳐댑니다. 저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그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돌려 누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저를 와락 껴안는 그녀가 20대 때는 근육질 몸이었는데 근육 다 어디 갔냐며 장난을 치며 술에 취한 목소리로 웃으며 몸 이곳저곳을 어루만져댑니다. 그녀의 손이 그곳을 스쳐 꿈틀대던 녀석과 맞닿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민망해하는 게 아니라 크게 웃으며 나를 그녀를 향하게 돌아눕혔습니다. 내 볼과 입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녀와 함께 그렇게 우린 20대 때보다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와이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와이프랑 함께 있을 때는 퇴근 후 피곤해서 잠들기 바빴고 아이들 핑계로 사랑을 나누는 순간을 피하기 바빴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와의 그 순간에는 피곤함이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뜨겁게 나누는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지금까지 와이프랑 한 번 이상의 사랑은 불가능했으니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그녀와 있으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꺼지면 다시 타오르고 다시 타오르는 불처럼 식을 줄 모르고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불타올랐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서로를 조용히 끌어안고 서로의 숨을 느꼈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계속해서 굴끈거리는 이 녀석을 보며 아직 내가 쓸만한 놈이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아침 해가 밝아오고 우리는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녀도 나를 잊어본 적 없고 아직 나를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본인 때문에 깨지길 원치 않는다며 우린 이렇게 다시 만난 첫사랑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불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녀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지 2년째.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한 번도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입학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원래 진행하던 대면 강의는 없어지고 모두 온라인 강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제가 입학한 과는 특성상 남자가 많이 없고 여자가 많아서 입학하기 전부터 그 여학생들과 친해질 생각으로 큰 기대를 했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며 얼굴들을 보았는데 우리 과에 예쁜 여자가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2명의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니터 화면 너머로 얼굴을 볼 뿐이었지만 단번에 둘 다 상당한 미인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두 여학생을 보는 재미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덕분에 성적도 나쁘지 않게 유지 중이었어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수업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고 설레었죠.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가끔 화면 너머로 두 얼굴을 보며 혼자 여러 상상을 했고 수업 도중 혼자 욕구를 해결해 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다행히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풀려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학교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상상해왔던 두 여학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학교로 달려갔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학생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고 자리에서 혼자 실망하고 있을 때쯤 두 여학생이 동시에 강의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알고 있을까 조금 떨려하고 있는데 두 여학생은 자리가 마땅치 않았는지 제 양옆에 앉게 되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죠. 2년 동안 화면 너머로 보며 혼자 마음에 품어왔던 2명이 제 양옆에 앉아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첫날 앉은 자리가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어 우리 3명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도중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셨고 양옆의 사람과 함께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미치게 좋을 지경이었죠. 한 달 가까이 옆에 앉으며 대화 한번 못 해봤었는데 그때부터 셋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저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어나갔어요. 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수업을 마친 뒤 조별 과제를 위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의외로 케미가 잘 맞았던 우리 셋은 금방 친해져서 자주 만나게 되었죠. 2명의 미인과 함께 단연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셋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우정을 이어나가던 도중 저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는 2명을 모두 좋아하게 되고 말았고 어느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두 여학생이 저를 좋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2명과 동시에 연애를 할 수 없었기에 선택을 해야 했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아찔하지만 2명과 동시에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뒤 실행에 들어갔어요. 한 명에게 먼저 고백을 한 뒤 절대 비밀이라고 말해놓은 뒤 다른 한 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입단속을 시키기로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2명 모두 저에게 호감이 있었고 계획대로 잘 맞아떨어져서 2명과 동시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했지만 저는 이미 상황이 벌어졌으니 멈출 수 없다고 하며 위험한 연애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서로에게 비밀로 하고 2명을 번갈아가며 만나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찔하고 스릴 넘칠 수 없었어요. 제 계획대로 하루에 한 명씩 데이트를 했고 모두에게 비밀이라는 핑계로 오픈된 장소가 아닌 모텔 같은 장소에서 만났고 2명과 하루씩 번갈아가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런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 점점 더 용감해져서 하루는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한 명과 사랑을 나누고 바로 다음에 동아리 방으로 가서
또 다른 한 명과 사랑을 나누었죠. 그런 스릴이 저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고 모든 에너지를 두 명의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데 쓰고 있었죠. 어느 날은 제 자취방에서 한 명과 사랑을 나누고 나가는 길에 다른 한 명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서로 저와 연애하는 줄 모르고 있었기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던가요? 6개월을 그렇게 스릴 있는 연애를 즐겨가며 아무 탈 없이 지내던 중 두 명 모두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유일하게 비밀을 털어놨던 친구가 저에게 속고 있는 두 명이 불쌍하다며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처음에는 두 명 모두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나쁜 놈이라며 욕을 했고 저는 미안하다고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사랑을 모두 잃는 것인가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두 명 모두 저에게 너무 깊게 빠져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하지만 둘 다 만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삼자 대면하여 둘 중 한 명에 대한 선택을 강요했어요. 저는 정말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명 다 사랑하고 두 명 다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더 위험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졌어요. 세 명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졌죠. 저는 두 명 다 사랑해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셋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고백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처음에 그 말을 들은 두 명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니 결국 며칠 뒤에 두 명 다 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조건부 허락을 하고 말았죠. 여자 동기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 행위를 허락은 하되 한 달 동안만 셋이 사랑을 나누며 느껴본 뒤 선택을 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친구로 만났던 그때처럼 셋이 만나게 되었고 세상 짜릿하게 셋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처음 온라인 화면 너머로 보며 혼자 욕구까지 해결하게 만들었던 그 두 여자가 저에게 사랑을 바라며 열심히 만족시켜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저는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 탈진할 만큼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렇게 꿈같은 나날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강의실과 동아리방에서 따로 나누던 사랑을 이제는 둘과 함께 동아리실에서 나누고 있었죠. 제 자취방에서도 둘과 함께 사랑을 나눈 뒤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되었죠. 결국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선택을 못하겠다는 핑계로 또 한 달을 연장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씩 늘리며 셋이 계속 사랑을 나누었죠. 어느새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는 두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언제까지나 이어지길 바라면서요.